안녕하세요. 청기농사TV 최희철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수능도 끝나고 이제 큰 이슈는 예비 고1들의 고등학교 배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고등학교 배정에 대한 이야기는 소개를 했고, 오늘은 예비 고1들의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아마 11월 셋째 주에 로딩이 될 것인데요.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나가려는 예비 고1 학생들 중 거의 대부분은 선행을 이미 시작했을 것이고, 학생의 수학 역량에 따라서 많게는 미적분 2와 기하, 작게는 공통수학 1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선행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 학생의 능력에 따라 많이 가도 좋겠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공통수학 1, 2의 충실한 반복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상인 예비 고1들은 친척 언니 오빠들과 학원 선생님들을 통해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고1 수학은 선행의 힘이 거의 80%고 나머지 20%가 고교 진학 후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배정되면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다른 참고서를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지만, 일단 진학에서 수학생들이 학생들의 선행 정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레벨의 수준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수업의 속도와 난이도를 결정하실 겁니다. 처음이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 이미 많은 학생들이 선행을 하고 왔기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기에 학교 생활의 중요한 축 하나인 수업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난이도와 속도를 어느 정도 올려서 수업을 진행하실 것이고, 한 명의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이 아닌 두 분의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시므로 A 선생님은 첫 단원부터 수업 진행하시면 다른 B 선생님께서는 4단원이나 5단원부터 수업을 진행하시고, 시험 범위도 단원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선행의 유무는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요, 고1 때가 가장 많이 힘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중학교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는요, 중간 기말고사 때 시험 2주일 전부터 본격적인 시험 공부를 시작해도 충분히 성적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계로 지나가는 친구들이 늘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학시험의 난이도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수학시험에서 보통 96점 100점이 나왔었고, 시험 볼 때도 늘 시간이 충분했었기에 내 수학 공부 방법은 잘못된 것이 없고 늘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순간 늘 성적에서 뒤에 있던 실업계 친구들이 다 빠진 상황에서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시험 난이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문항들로 채워져 있고, 시험 시간에 모든 문항을 풀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통수학 1, 2에서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공통수학 1에서 10개 단원이 공부를 해야 되고 공통수학 2가 8개 단원입니다. 그래서 완전 멘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나요? 빠르면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그때서야 고등학교 생활을 알게 되고 공부의 방법도 터득하게 된답니다. 아, 그럼 고등학교 공부가 이런 것이었구나, 고등학교 수학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럼 오늘 제가 현재 중3인 예비 고1만 톡 떼서 따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 겨울방학의 공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학생들도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타협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이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만 공부하려고 하고 있어요. 차라리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면 그럴 수 있지만, 중학교 수학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 선행으로 센 수학이나 고쟁이, 일품 등의 레벨 문제집은 시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배웠어도 손대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서일 텐데요, 그건 학생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때처럼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풀면 거의 다 풀리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유제에서부터 많이 틀리고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고등수학의 개념은 단순히 공식 유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이 어디에 사용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까지가 가보는 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이 많이 틀리고 오류가 많이 발생되더라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잘 체크해 놓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등수학이 어렵다고 쉬운 교재로 공부하거나 쉽게 배우려고 하는 것은 수학이 약한 친구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에게는 고등학교 진학 후 뒤통수를 크게 맞게 됩니다. 상위 교재로 공부를 시작하고 자기의 약점을 찾아내세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서둘러 풀어버리고 풀이의 1분을 넘긴 문제나
처음부터 모르는 문제들을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회독부터는 오답을 치열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고등학교에 와서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새로운 문제집을 푸는 건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 수학은 오답 정리 위주가 되어야 중간 기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개념 정리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두 번째, 수학 1등급을 바라면서 왜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수업, 바로 이해되는 수업, 그건 초등이나 중등에서 그렇지 그렇게 배운 것은 고등 내신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편하고 쉽게 풀리고 이해되는 수학이라면 왜 선배들이나 언니 오빠들이 고등 수학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선행을 할까요? 어려우니까, 할 내용이 많으니까 미리부터 서둘러서 하잖아요. 수업은 당연히 어렵고 빠르지만 그런 것들을 악착같이 이겨내야 등급이 나옵니다. 내 속도에 맞추어 공부를 하는 것은 1등급 점수를 얻는 것과 이별해야 합니다. 저는 그냥 1등급 안 나와도 돼요 라고 생각하면 자기 속도에 맞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공부하면 됩니다. 저는 꿈이 지방대 다니면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자기 속도에 맞추어 공부해도 돼요. 그러나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수업이 어렵고 힘들어도 악착같이 따라가려고 하세요. 1등급을 결정하는 수학은 바로 어렵고 힘들고 하나도 이해 안 되는 수학의 해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이겨내세요. 그래야 고등학교 때 웃을 수 있고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고2가 되면 고1 때 자기 몸으로 직접 체득해 본 결과를 알기에 쉬운 수학에 대한 결과도 잘 알고 어렵고 힘든 수업에 대해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질문하고 악착같이 달라드세요. 오늘은 예비고1 학생들 중 수학 상위권 학생들의 선행에 대비하는 과정 중 아쉬운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수학, 편하게 이해되는 수학,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해야 할 것은요, 어렵고 힘든 수학을 꾸역꾸역 이겨내는 자세입니다. 본인이 1등급을 얻고 싶다면요, 꼭 그러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청기누설TV 최희철이었습니다.